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브이로그 형식이 될 예정인데요. 야구 이야기보다는 야구를 보러 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1 시즌 NLCS 1차전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애틀란타와 미러키의 디비전 시리즈 5차전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프레디 프리먼의 홈런을 보고 흥분한 저는 문득 이번 시즌 정말 열심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현장 취재를 다닌 스포츠 큐브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디비전 시리즈까지는 일반 시즌 경기처럼 각 홈팀에서 최종 미디어 출입 허가를 내주지만 챔피언십 시리즈부터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직접 취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컴퓨터를 켜고 각 리그 챔피언십과 월드 시리즈에 취재 신청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취재 열기가 뜨거울 거라 생각했고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메이저리그에서 취재 승인 허가가 떨어졌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본업에 휴가 신청도 안 해놓았던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지만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 경기가 끝나는 목요일까지 정확하게 언제 어디로 출장을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 일을 빼야 할 것 같다는 알듯 모를 듯한 문자를 제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언제 가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호텔 예약도 하루 전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토론토에서 애틀란타로 가는 오전 9시 반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공항은 생각보다도 혼란스러웠고 저는 3시간 전에 도착했음에도 10시 20분이 되어서야 공항 검색대와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하고 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혼잡한 공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통과 못했고 애틀란타행 비행기는 10시 45분이 되어서야 이륙할 수 있어서 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트루이스트 파크 현장에서는 2시부터 기자단 입장이 허용되었고 2시 30분부터는 양 팀의 감독들과 주요 선수들의 인터뷰가 가능했습니다. 3시 45분에는 아지 알비스가 나와서 기자단과 시간을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출발이 많이 지연되어서 2시까지 도착은 무리였고 개인적으로는 3시 45분 알비스의 인터뷰 전까지는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스포츠 큐브를 통해서 제가 받은 리그 취재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리그 챔피언십과 월드 시리즈 취재권을 사무국은 5개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저희 스포츠 큐브는 가장 아래인 5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5번째 등급은 경기장 안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취재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취재 영상이 브이로그 형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취재권으로는 훈련 영상이나 선수 인터뷰 촬영 역시 금지되어 있는데요. 인터뷰에 참가하고 녹음은 가능하지만 동영상 촬영은 허가받은 미디어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차를 빌릴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야구장 주차료가 워낙 살인적인 데다가 숙소가 미드타운인 관계로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로 미드타운을 가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려는데 한국 억양에 캐나다 억양이 섞인 저의 영어와 남부 억양이 섞인 공항 직원의 영어는 잠시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다가 버퍼링 과정을 거치고 패치가 깔린 뒤에야 비로소 의사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저는 애틀란타의 숙소를 대학교 내에 있어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조지아텍 캠퍼스 내 호텔로 골랐습니다. 저는 그곳에 짐을 풀고 야구장을 찾아 나섰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노선을 잘 모르는 데다가 미국 달러를 너무 큰 단위로만 가져오다 보니 아무도 50달러를 바꿔주지 않아서 30분 정도를 미드타운에서 헤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16일 애틀란타 미드타운에서 저를 도와주신 한국인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은 후에 3시 30분이 되어서야 트루이스트 파크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와보는 트루이스트 파크는 뭔가 페네이 파크의 신도시 버전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 4시간이 넘게 남아있어서 아직 많은 팬들이 와있진 않았지만 경기장 주위 패티오에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애틀란타 구단은 미디어 박스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 외에도 각 미디어에게 50달러가 들어있는 카드를 주면서 1차전과 2차전 동안 경기장 내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했는데요. 저는 첫날 경기에서 1불도 쓰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박스에 도착한 저는 잠시 당황을 했는데요. 기자단 자리 배정에 제 이름도 스포츠 큐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출입증을 받았고 입구를 통과했으니까 취재 허가를 받은 건데 왜 이름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이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너무 많은 취재진들이 오면서 미디어 박스에는
주요 언론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다른 미디어는 원래는 레스토랑인 행크 헤런 테러스에 따로 마련한 임시 장소를 사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제가 놀랐던 것은 일본 취재단의 규모였는데요. 메인 미디어 박스에 ESPN, TBS, 디 애슬레틱과 같은 언론들과 더불어 일본 취재진들이 많이 배정받았고, 제가 간 임시 장소에도 많은 일본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필드에 내려가서 제가 처음 본 선수는 작 피러슨이었는데요. 다저스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애틀란타 선수들의 훈련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프레디 프리먼은 지난 디비전 시리즈에서 결승 홈런을 쳤고, 지난 시즌의 MVP고 애틀란타의 프랜차이즈 스타답게 많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훈련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다저스 선수들은 축구공으로 패스를 하면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이 3시간 정도가 남자 경기장 밖에서는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콘서트도 열렸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대형 스크린이 있는 근처 레스토랑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축제 같은 분위기에 마냥 신나했고, 주위 콘도에서는 애틀란타를 응원하는 팬들이 걸어놓은 깃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도착했던 저는 조금은 피곤했었지만 이 축제 같은 분위기에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본분을 잊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인기팀답게 다저스 팬들도 정말 많이 보였는데요. 한 레스토랑의 패디오는 다저스 팬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서 이 패디오만 보면 여기가 애틀란타인지 아니면 LA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기념품 매장에는 정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옛 느낌의 칠판이 걸려 있었고, 직원이 거기에 오늘 선발 명단을 적어주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휴대폰으로 출전 선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모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선발 선수 이름이 하나하나 쓰여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왠지 이런 옛날 방식이 좋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미디어 박스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커피였는데요. 저도 경기 중반부터는 계속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 앞은 정말로 줄이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플레이오프가 시작된 후로 선수단 못지않게 도시를 이동하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는 여러 기자들은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다저스 담당 기자들은 경기 전날 오후에 애틀란타로 넘어왔다고 했고, 애틀란타의 직원들 중 일부는 경기 전날 아침 9시에서야 애틀란타에 도착해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은 이번 시즌 NCAA 1번 시드를 받고 무패 행진을 거듭 중인 조지아 불독과 켄터키 대학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조지아 불독의 홈경기였습니다. NLCS가 시작되기 전 경기장 기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전국구 언론이나 인터내셔널 기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보스턴과 휴스턴의 ALCS를, 그리고 조지아 혹은 애틀란타 지역 기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지아 불독의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스포츠 큐브와 스포츠 큐브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정말 평생 소원이었던 애틀란타에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경기를 라이브로 처음 본 거였는데요. 경기장에서 듣는 토마호크 찹 라이브는 최고였습니다. 저도 찹토버의 열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새벽 1시쯤에서야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대학 캠퍼스 안의 숙소는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대학생들의 에너지였는데요. 새벽 1시 하루를 끝내고 귀가한 저는 이제 막 밤을 시작한 대학생들 틈에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내일 NLCS 2차전 블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